안녕하세요. 코나거 김평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제품은 저희 채널에서는 아마도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캄이라는 브랜드예요. 아캄 하면은 저는 예전에 풀 메탈 자켓 FMJ 시리즈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그때 저는 CDP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23T 그렇죠. 그 CDP를 정말 한 서너 번은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에 그 아캄 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임하고 함께 좀 브리티시 사운드, 예. 그 독특한 어떤 지분이 있었던 브랜드였고, 개인적으로는 딱 5년 전에 요 이전 세대 모델이었던 스트리밍 앰프였는데, 네. SA30을 들어보면서 아캄이 아직 살아있구나. 네. 그걸 한번 느꼈던 생각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김편이 말씀대로 이게 브리티시 사운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였는데 몇 년 전에 하만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과연 아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속속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뭐냐면 SA45라는 아캄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스트리밍 앰프입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 앰프는 정말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새로운 오디오의 어떤 카테고리, 장르가 돼가지고 여러 레노라 하는 전 세계 하이파이 브랜드에서 정말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린 제품들도 많고 네임의 유니티 시리즈, 그다음에 NAD의 M33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캠브리지 오디오의 에보 시리즈라든가 그렇죠. 거의 전 브랜드들이 네트워크 앰프에 사활을 거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100만 원대 밑으로 윈 앰프, 윈 앰프 프로 그렇죠. 해서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중저가 제품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아캄에서 플래그십 자사에서는 레퍼런스급 네트워크 앰프를 출시했고요. 그 모델이 이 SA45라는 제품입니다. 우선은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면은 입력 셀렉트 노브 있고 오른쪽에는 볼륨 노브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품 전체가 사실 레퍼런스급이라 그런지 사이즈 자체가 그렇죠. 커요. 예,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높이가 키가 커갖고 예. 이게 그쯤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8.8인치나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것도 넓기도 넓지만은 그 왼쪽에 뜨는 앨범 자켓 사이즈도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앨범 자켓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뜬 적이 예. 이런 앰프가 있었나 했을 정도로 네.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브리티시 사운드를 대표했던 그 당시의 아캄에 비하면은 일단 디자인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브랜드로 재탄생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가 상당히 다양하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RCA, XLR 모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포노 앰프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MM뿐만 아니라 MC 카트리지에도 대응하는 포노단이 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출력도 RCA, XLR 모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우퍼 출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색 맞추기로 이제 하게 마련인데 RCA가 2개, XLR이 2개, 그러니까 총 4개의 출력이 되고 이와 함께 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HDMI ERC 단자가 있었고 그렇죠. TV랑 연결하면 간단하게 홈시어터 그 멀티 채널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기획된 스트리밍 앰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지털 입력단, 광, 동축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입력 당연히 마련돼 있고요. 이 제품 이제 그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고 전체적인 이제 스트리밍 쪽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 일단은 UPnP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즈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달, 스포티파이 커넥트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캐스트 예전에 이제 크롬 캐스트죠. 맞아요. 구글 캐스트 되고 그다음에 아직 그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은 룬레디도 곧 조만간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애호가들이 일단 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 보시잖아요. 거기서 일단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2개의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를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UPnP 크롬캐스트가 되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앱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끝으로
블루투스가 되니까 네.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그 LE 오디오 버전이라고 그래갖고 예. 24비트까지도 이제 그 무선실로 그러니까 네. 24비트 음원도 블루투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블루투스도 5.4 버전, 그다음에 에어플레이 2 지원을 하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요즘 뭐 여러 메이커에서 발매하는 출시하는 그런 네트워크 앰프의 어떤 전반적인 딱 설계 공식 이 정도는 뭐 기능적으로는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어디 보면은 에어플레이가 안 되는데 뭐 UPnP가 그렇죠. 되고 어디는 에어플레이는 되는데 UPnP가 빠지고 맞아요. 둘 중에 뭐 셋 중에 하나는 좀 빠지는데 얘는 그렇죠. UPnP, 에어플레이, 구글 캐스트 이 세 개를 동시에 갖추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얘는 그걸 다 갖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일단은 손으로 쥐고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리모트 앱이 있어요. 그 앱 자체는 아주 뭐 요즘에 나오는 블루 사운드나 뭐 위미나 이런 것처럼 아주 화려한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자랑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바로 접근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설계 측면이 좀 궁금하실 텐데 설계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섹션에서 DH10셋이 뭐냐 이게 사람들은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김표님, DH는 ESS 사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하이퍼스트림 4 예. 이 버전을 쓴 이제 ESS 칩을 쓴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9039 Q2M 칩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 9038 세대까지만 해도 그 하이퍼스트림 3세대였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SA30 같은 경우는 9038 Q2M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나온 신제품답게 예. 최신 버전의 ESS 칩을 써왔고 네. PCM은 32384 예. 그리고 DSD는 256까지 그러니까 이 컨버팅 되는 걸로 따져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네. 그 DAC를 내장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그러니까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중구장대하잖아요. 네트워크 스트리밍 앰프 요즘에 약간 슬림하고 좀 작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요 클래스 AB 증폭 아니냐. 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게 사실 스트리밍 앰프, 네트워크 앰프들은 클래스 AB 아니면 클래스 D. 클래스 D가 정말 많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은 셰시 안에 컴팩트하게 설계를 할 수 있고 발열도 적으면서 대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설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은 클래스 G라는 그렇죠. 생소한 그런 증폭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지금 이 그 환풍구, 송풍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클래스 D는 아니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워낙 높고 열로 손실되는 게 없으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송풍구가 있다는 것은 열로 방출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클래스 AB로 짐작을 했는데 이 아캄은 전통적으로 2014년부터 클래스 G라는 증폭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AB에서 전원 효율을 좀 더 높인 그런 증폭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G는 클래스 AB의 어떤 전원 효율을 좀 더 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클래스 D가 보통 이제 효율이 한 90%, 그리고 클래스 A가 한 20%, 그리고 클래스 AB가 50% 이렇게 전원 효율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통 이제 알려졌는데 이 클래스 G는 그 클래스 AB의 전원 효율을 좀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높였느냐? 그러니까 보통 클래스 AB는 푸시 트랜지스터가 있고 풀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전원 레일, 즉 파워 레일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그러니까 30V 파워 레일이다 그러면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 이 안에서만 트랜지스터가 이제 증폭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클래스 G는 파워 레일 두 개 레일을 그러니까 두 조를 깔은 거죠. 그래갖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다른 거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이 레일 폭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소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작은 파워 레일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대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좀 쉽게 말씀드렸고 진폭이 큰 대음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파워레일을 좀 더 넓은 폭이 넓은 곳으로 하고 좀 더 강력한 전원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당을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해갖고 네. 전원 효율을 확 높였다. 그러면 효율이 높아지는 것과 음질이 좋아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네. 저부터 궁금했어요. 네. 이게 그런데 대신호가 들어왔을 때 뭔가 위에 천장을 딱 찍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트랜지스터가 작동하는 그 레일 자체가 넓어졌으니까 그만큼 헤드룸이 생겨갖고 대신호 진폭이 큰 신호가 들어와도 여유롭게 스피커를 올릴 수가 있다. 이거는 음질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원 효율과 특히 저음 대신호에서 이 헤드룸 넉넉한 여유 있는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클래스 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편님이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네. 저만 재밌나? 네. 다음으로 그리고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또 DAC 쪽에 보면은 필터도 여러 가지 조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락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디락 라이브. 디락 라이브는 사실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는 이 네트워크 앰프 중에 NAD가 좀 선도적으로 디락 라이브랑 협업해서 내장을 시켰었는데 이것도 SA45도 디락 라이브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 환경, 재생음을 듣는 이 환경에는 음질적인 저해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일반적으로 뭐 소파도 있고 여기저기 이런 생활용품들도 있고 가구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소리의 그러니까 타이밍 면에서 주파수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왜곡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들을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각 개인의 그 룸 환경 어쿠스틱 특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카암 쪽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그걸 보정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EQ가 된 소리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 최적화된 소리를 들 수 있는 게 디락 라이브인데 그냥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가 점점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룸 보정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많이 보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캄이 출시한 플래그십 네트워크 앰프 SA45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실제 성능이 중요하죠. 성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거는 스피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스피커는 락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3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Yesterday,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Now you've gone and left me. I've been alone all night long, and this morning I find myself waiting for you. I want you to tell me, baby, why you left me. Oh, for so long I was so afraid insid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딱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저 혼자서 이제 그 퇴근 시간 좀 지나가지고 여기 시청실에서 좀 들어봤는데 소리가 일단은 굉장히 우렁찹니다. 이게 보컬 곡이나 뭐 이런 것만 들어봐도 보컬 음상도 되게 되게 크게 딱 맺히고 어떤 기타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딱 치면 그 스트로크나 이런 것도 되게 좀 거침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락포트가 갑자기 JBL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소리가 터져 나온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큰 소리, 예. 작은 신호에서는 이 앞에 디지털 단에 들어간 ESS 칩의 어떤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대신호 큰 음량이 나올 때는 이게 클래스 G의 어떤 매직인가? 아, 예. 그러니까 옹색한 거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이 그냥 음이 툭툭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게 8옴에 180W고 4옴에 300W잖아요. 예. 이런 대출력도 어떤 이 청감상에 이 쾌감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아캄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었던 그때와는 어떤 사운드 메이킹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만 쪽으로 가면은 또 JBL이 있잖아요. 그렇죠. JBL과 그러니까 하만 쪽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사운드 특색, 사운드 캐릭터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두 번째 그래서 재즈 이런 곡들이 특히 저는 좋았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덱스터 고든 뭐 치즈케이크 이런 거 들어보면 뭐 위에서 심벌 소리 있잖아요. 막 심벌 소리도 정말 그 고역이 오픈돼 있으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피커로 치면 소프트 돔이 아니라 이제 하드 돔, 그렇죠. 금속 돔의 그 화려하고 청량감 넘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되게 좋게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텍스트 고든 곡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드럼, 예. 이쪽에 이제 색스폰이 나오는데 예. 정말 위쪽 상암 필터 없이 그냥 쭉 뻗는 것 같아요. 리미터 예. 없이 예. 그냥 그런 그 쾌감이 대단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되게 매끈하거나 밀도가 높거나 표면이 그냥 고운. 빙판처럼 고운 네.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싹 보여주면서 필터를 노필터로 그냥 예. 민낯을 싹 보여주는 그러면서 되게 힘이 있는 예.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교향곡 말러 6번 그 1악장 들어봤는데 이 곡이 이제 쿠렌치스가 지휘를 한 건데 이 악곡이나 이걸 막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녹음 자체가 굉장히 좀 쾌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걸로 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그런 지휘자가 원했던 막 그런 느낌들 확실히 좀 잘 살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남성적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던 JBL 중심의 그 당시에 막 그런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시원시원한 호방한 그런 아메리칸 사운드를 저는 즐길 수 있었고 그게 사실 요즘에는 다른 메이커에서는 잘 듣기 힘든 소리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변모된 아캄의 사운드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에서는 이 DAC 덕분에 예. 음상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또렷하게 예. 선명하게 맺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흐릿하고 그런 구석이 없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ESS 그 32비트 칩이 하이퍼스트림 4세대 버전이 되면서 각 채널 얘는 이제 2채널 칩이지만은 각 채널의 크로스토크를 되게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계 덕분에 음상이 더 또렷하게 흐릿함 없이 뭉개지지 않고 더 또렷하게 맺히는 거를 특히 세 번째 대편성 곡에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캄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앰프 SA4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에 이런 류의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는 되고 있지만 기능적인 면들 이런 거에 너무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음질적인 부분에서 좀 개성이 부족한 그런 기기들도 많지 않았나 했는데 아캄 정말 좀 뭔가 개성 넘치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서 재밌게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